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영욱 센터장입니다. 외국인이 9월 내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의 상대적인 부진, 실적 전망에 대한 하향 조정, 계속해서 좀 반복되면서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른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증시 주요 대만 각권, 독일, 아,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부양책이 나오면서 상해 증시까지도 급반등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단 박스권의 제자리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근본적인 이유는 누가 뭐라 해도 삼성전자의 급락 흐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뭐 물론 기술적인 반등을 요 며칠 보여주긴 했지만, 엔비디아의 어제죠. 어제 기점으로 했을 때 120달러 다시 회복한 이 상황 속에서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지금 이 하단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거는 지금 탄력도가 많이 둔화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결국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죽여놓는 근본적인 이유들은 아직까지도 한국 증시 지수 자체를 무언가 끌어올리기 싫다라는 외국인의 스탠스가 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건 간에 가뜩이나 분위기가 안 좋은 이 상황 속에서 그나마 올 상반기 동안 어떻게 보면 코스피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중추 역할을 담당했었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한 업종들, 대표적으로 KB금융을 비롯해서 신한지주, 지주사 성격의 삼성물산, 삼성생명보험 쪽들, 여러 밸류업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급락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 차원의 느낌이 분명히 좀 존재를 합니다. 대다수의 종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련한 프로그램 성격의 매도 물량들,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 장중에 1.2%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하락 전환하면서 긴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금융주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지주사 성격의 종목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 같은 현대모비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분명히 이러한 분위기만 아니었더라면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일정 부분 강한 반등을 조금 더 시도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측면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일회성 악재 요인들이고 밸류업 재료 소멸 차원에 있어서는 분명히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대부분의 금융주들 뭐 지금까지 올려놓은 시세들을 대거 다 빼버리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수많은 파동이 나오면서 제자리로 돌아가겠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냥 수직 낙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러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한 업종들이 일시적으로 좀 무너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인 약간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시 점차 밸류업 관련한 종목들의 안정화가 나온다면 자리를 또 만들어서 추세적인 상방 흐름들이 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결국에 시세 안정화를 찾았다라는 거, 더 이상 100달러를 이탈시키지 않고 확실한 지지점을 다지고 나서 점진적으로 지금 120달러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수요 둔화 역시도 당분간은 좀 보이지 않을 것 같고, 긍정적인 호재성 재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결국에 과도한 우려로 빠졌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정 부분은 분명히 키 맞추기 성격의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뭐 추세적으로 다시 빠르게 고점을 탈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까지는 회복을 보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주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단기간에 뭔가 좀 역할을 해주지 않겠나 10월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건 대표적인 국내 시크릿컬 업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수 차원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우 중요시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고, 지금 사실 국내 증시 시황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바로 2차 전지죠. 어제 에코프로 형제들 그리고 엊그제도 마찬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생각보다 강한 반등 기조를 보여줬습니다. 이틀간 거의 10% 이상 에코프로 BM이 올라왔고, 오늘도 하락세에서 다시 지금 오후장 들어서 상승세로 좀 전환을 하면서 여전히 수급이 붙어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가시질 않고 있는 상황이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지난 화재 사건 이후로 저점을 다졌었던, 그러니까 이 당시 때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이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이 나왔을 건데 그 부분들을 잡아먹고 본격적으로 추세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었던 LG에너지 솔루션, 어떻게 보면 이번 상승장에서는 가장 대장주격 종목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른 2차 전지 배터리 밸류체인 업종들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보시는 바와 같이 LG에너지 솔루션은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40만 원을 안착한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만큼 LG에너지 솔루션은 확실히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많이 안정감을 찾은 게 보이고요. 이제는 더 위로 추세 상방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까지 좀 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국내 기준금리 인하 아시다시피 지난 FOMC에서 50bp 빅컷이 단행이 됐고, 한국은행 역시도 이제는 0.25%라도 이제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월 FOMC에서 미국 FOMC에서 추가적으로 50bp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증시 역시도 관련해서 지금 당장의 반도체 종목들이 쉬어가고 있는 이 찰나에 2차 전지나 바이오테크 같은 종목들이 순환매가 계속 좀 돌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어쨌건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들 삼성바이오,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알테오젠, HLB 같은 종목들 오를 만큼 올랐고 이미 기준금리 인하 과정이 접어들기 이전부터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숨고르기 국면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클을 좀 이어받아서 지금 당장의 국내 성장주 성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 바이오테크 말고는 딱히 2차 전지밖에 없거든요, 국내는. 그러면 당연히 LG에너지 솔루션이 메인이 돼서 그동안 계속 시세를 이끌어왔고, 이제는 코스닥으로 좀 수급이 좀 넘어가면서 이번 주부터 월요일부터 에코프로 형제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조금만 더 이 유동성들이 확산이 된다면 결국에 2차 전지 소부장, 그동안 참 오랜 기간 많이 빠져왔었던 소부장들까지도 수급들이 좀 넘어갈 여지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0월에는 바이오테크가 좀 쉬고 그동안 오랜 기간 좀 숨죽여 있었던 2차 전지 소부장 종목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략주 오랜만에 중소형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방송에서 대형주 위주로만 계속 다뤘었는데 어쨌건 코스닥이 좀 에코프로 형제들 그리고 바이오테크 종목들을 중심으로 안정화를 찾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스몰캡 종목들을 다뤄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피롭틱스라는 종목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대표적인 얼마 전이죠.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2월, 3월 유리기판 관련 테마로 좀 엮이면서 시세가 좀 꽤 크게 나왔었던 종목인데
본업은 이제 레이저 커팅 같은 OLED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이긴 한데요. 어쨌든 상반기 유리기판 쪽이야 뭐 아직 관련한 장비 매출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약간 좀 테마성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지금 저희가 중요시하게 봐야 될 거는요. 지금 연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차 전지의 매출 비중이 지금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 80%까지 지금 육박을 합니다. 거의. 물론 이렇게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종속회사인 필에너지의 매출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필에너지가 스태킹 그리고 레이저 노칭 장비 같은 2차 전지 장비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 비중 추이가 상당 부분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OLED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쪽들은 많이 낮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격 자체가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쪽으로도 한번 테마가 엮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은 반도체 쪽으로도 좀 엮일 수 있고 또 달리 보면 필에너지의 사업 아이템들을 놓고 보면 2차 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엮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계속 그래 왔었고요, 실제로. 이번에 좀 오랜 기간 지금 시황 자체가 2차 전지 쪽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황이긴 하거든요, 지금 당장에. 그러한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그 오랜 기간 동안 좀 2차 전지 소부장 내에서 크게 시세 분출 없이 어, 복합 모멘텀, 그러니까 단순히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아, 지금 반도체 쪽들, 특히 유리기판 관련한 테마 쪽도 언제든지 또 다시 한번 이슈몰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약간 성격을 양쪽으로 다 뛸 수 있을 만한 필옵티스 같은 경우는 테마 시장이 한번 돈다면, 그러니까 코스닥의 지금 강세가 지금 어쨌건 9월 같은 경우는 대형주 중심의 강세장이었는데 만약에 10월 들어서 이 유동성이 좀 더 확산되면서 테마들이 좀 돌기 시작한다면 피로틱스 같은 종목들은 꽤나 크게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공략주는 피롭틱스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아직 시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대적 약세 흐름들이 계속 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거래량 역시도 시장의 거래량 역시도 지금 살아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매매할 만한 영역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거듭 강조드리지만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것보다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적절한 종목들, 지금 현재 시황의 트렌드를 좀 파악하고 좀 미리 좀 잡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들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공략주 필 옵틱스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